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끄는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의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기존 자카르타에서 인구 과밀화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반 침하와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의 이전을 추진 중인데요. 2024년 1단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45년까지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40조 원인데요. 정부 재정 19.2% 외에 민간 투자와 민간 합작 투자를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는 세제 혜택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에 투자하는 기업들과 신수도로 이전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세제 혜택을 공개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세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40조 원의 자금을 쓰고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단순히 수도 이전만을 위한 것일까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수도 이전의 또 다른 이유를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그 실질적 목표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다각화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의 과정에서 단순히 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제의 강점인 핵심 광물을 활용한 투자 유치와 IT 분야에 대한 투자 등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발표 직후에 곧바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MOU를 체결함으로써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3월 16일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뉴시티 협력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그리고 원팀 코리아라는 형태로 기업들도 대규모로 참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행정수도 이전과 사우디의 네옴시티에는 유사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체가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미래 경제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도시 건설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와의 공통점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경제의 다각화를 지향하고 미래 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도 이전의 기대 효과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것과 그로 인해 투자를 받는 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스마트시티와 전기차 밸류체인, UAM 등 모빌리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광물자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양국 간의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양국 간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표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파와 올해 11월에 출범할 예정인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이 증가하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이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